난폭운전 세 번째 유형은요. 사소한 시비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로입니다. 한마디로 운전 시비가 실제 폭행 범죄까지 이어진 사례죠. 2019년에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그 일명 제주카 사건이라고 해서 때리고 핸드폰 아우. 던지고 아주 뭐 이거 정말 보는 내내 섬찟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던 그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저 흰색 SUV 주목해 주세요. 속도를 올려서 앞차를 바짝 따라가더니 위험천만하게 칼치기. 네. 지금 저 장면이요. 칼치기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좀. 너무 위험하죠. 얼마나 팬이 놀랐겠어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앞차선에 정차한 뒤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더니 가해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아, 이거 왔죠? 네, 다가와서 다짜고짜 피해 어우. 운전자를 향해서 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립니다. 당시 차에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고요. 심지어 이 촬영하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동승자가 내려 말리자 겨우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 남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저건 그냥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막 폭행을 하고 가족들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도. 근데 아이들이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저거 어떡할 겁니까? 아이들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맞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8살 그리고 5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피해 가족은 가장이 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에 시달려서 약물 치료에다가 상담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반응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이가 없다고 하신 거 보니까 설마 적반하장으로 나왔겠어요?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죠.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린 겁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한 건데 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항의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100번 양보해서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고 한들 사람을 때린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전형적인 남 탓하는 가해자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도로에서 가족들 다 했는데 폭행까지 했는데 이게 실형이 아니라고요? 네, 이 가해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요. 피해자와도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또 보여드려야겠어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젊은 엄마와 아기가 탄 차량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직좌차선으로 바꾸고요. 옆 차를 보세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너무 늦었죠. 피해 차량이 앞서서 직진을 했습니다. 네. 직좌 차선이니까 직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쭉. 자, 그런데 후방 블랙박스를 보시면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잠시 멈춰 서 있더니 그대로 피해자를 추격해서 자, 이렇게 따라옵니다. 라이트를 깜빡이 막 켜면서 켜냈네요. 저 일부러 오는 거잖아요. 저런. 네, 결국 신호대기에 걸리자 이 차량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서 운전을 뭐 이렇게 하냐 말 그대로 뭐 같이 한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피해자가 반박하자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피해자를 밀쳤고요. 대응하자 이렇게 어휴. 주먹으로 얼굴을 아이고. 깎았습니다. 막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데요. 지금 바닥에 또 내팽개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어. 결국 주변 운전자들이 나와서 말리자 그제서야 폭행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야, 이게 카시트에 졌대 상황 보면 아이가 타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애 엄마를 저렇게 폭행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리게 해서 네. 바닥에 팽개치고 때리고. 야, 이게 지금 무리하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쭉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한테 양보를 안 해줬다고 그냥 이유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화났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아이 앞에서까지 이렇게 폭행을 하고 말이죠.
못 됐어요. 못 됐네요. 네, 이렇게 운전 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으셔야 됩니다. 이 도로 위의 감정 폭발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 피해 여성은 그 손가락 인대 파열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 봉합 수술을 해서 손가락 구부리는 건 가능하지만 손가락이 잘 펴지지는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가해자는 그럼 어떻게 처벌됐나요? 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바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인 남성이 단 한 번도 사과나 합의를 위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고요. 변호사의 연락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와, 나 잘못한 거 없다 끝까지. 네, 그런 예.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난폭한 일을 당하고 정말 섬찟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맞대응하면 더 막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땐. 네, 우선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대가 따라오면서 위협할 경우에 일부러 속도를 내거나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경찰서나 큰 마트, 주유소 같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이 밀착해서 위협 운전을 한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 운전자가 내려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폭행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요.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처벌로 알려줘야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도로 위에 이런 난폭 운전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근데 처벌은 처벌이고 그 마음의 수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내가 화를 내면 다른 분들까지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분노일발자하면서 아나운서님 두 분이랑 저는 화가 나서 가끔 대본에 없는 막 욕도 하곤 하는데 이 마음의 수양에 우리 끝판왕 우리 김경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막 이 말도 이쁘게 하시잖아요. 이 화난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의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렇게 생방송에서 보여지네요. 아, 참 어렵네요. 오늘도 분노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운전대 잡으면 분노 게이지가 1.5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금 삭히면 한번 이렇게 큰 숨 한번 쉬면 좀 나을 텐데 본인이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가는 저런 경우는 정말 분노를 유발합니다. 네. 저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